봅시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역학적 시스템. 분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분필에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큰 내용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앞에 가면 또 지구 시스템,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 SYSTEM. 간단하게 한 글자로 해석을 하면 개라고 불러요. 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지 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 시스템. 너네 중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 배웠지? 기억나나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었어?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두 개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였지. 기억나나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등 물리학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형태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배운다는 얘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단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 제일 먼저 어떤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동거리.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뭡니까? 어린이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을걸? 니네 아마.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단위를 미터라고 쓰죠. 미터. 읽을 때는 미터라고 읽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있어요. 그거는 S라고 씁니다. S.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래. 질량을 쓸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은 질량을 이렇게 M이라고 쓰잖아. 그렇지? 그럼 질량이 M하고 이동거리의 단위 미터하고 두 개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외울 거는 외웁시다.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크라고 써요. 세크. 요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뭐랑 이동거리의 문자랑 헷갈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든 과학 체계는 여기 있는 문자를 나타낼 때는 약간 좀 기울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쓸 때는 완전 정자체로 써놨어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책 한번 봐봐봐. 책에. 단위 보면은 거기 보면 2번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라 해서 단위에서 나온 거 있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정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가속도의 단위가 또 나와 있죠.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와 있지. 책에 보이나요? 됐나요? 그렇게 정자로 써요. 단위는. 시간은 우리가 T라고 써요. T. 타임의 약자로. 이동거리는 시트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약자로 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속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력. 속력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 퍼 세크죠. 그 단위를 가만히 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이게 시간의 단위잖아. 초라고 해야지. 초. 세컨드 초. 초당 1초당 몇 미터를 이동하느냐. 그걸 우리가 속력의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중학교 때 왜 그런 거 했었잖아. 거속시라고. 거속시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 외웠지 이런 거. 기억나나 이런 거 외운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개념으로. 속력은 우리가 뭐라 쓰냐면 원래 보통 스피드라고 쓰는데 그걸 일상적인 언어고요. 물리에서는 벨로시티라고 해서 V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V. 그러니까 V는 속력이라고 문자로 쓰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도. 속력과 속도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다릅니다. 문자는 똑같이 벨로시티 V라고 쓰고요.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컨드라고 쓰지만
하지만 개념이 달라요. 그걸 얘기 하나하나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속도. 가속도는 acceleration 이렇게 씁니다. A라고. 그 다음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써요. 이런 이유까지도 하나하나 다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단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거는 좀 알아두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 미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을 m이라고 쓰는데 질량 m하고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두고 갑시다. 요거는 미리 적으셔도 됩니다. 미리 적으세요. 쓰면서 외워요. 그리고 나서 개념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딱딱딱 꼽힙니다. 안 꼽히고 오늘 집에 간다? 그 학생이 이상한 거야. 오늘은 분명히 돼요. 이동거리는 S라고 쓰고요. 문자는 시간은 타임 T, 풍력 속도는 V라고 쓰고 벨로시티의 약자라고요. 벨로시티, V-E-R-O-C-I-T-Y 벨로시티의 약자로 쓰고요. 액셀레이션, 가속도는 A, 액셀레이터 또는 액셀레이션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이런 문자를 이동거리는 S라고 씁니다. S.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책을 봐도 한글로 다 나와 있는데 한글로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책들을 보면은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영어 여기 문자로 다 쓸 거란 말이야. 한글로 안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지. 처음 배우면. 자, 됐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속력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속력이 뭔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요.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외워봤자 나중에 생각 안 나면 끝나는 거예요. 너네 알고 있나요 혹시? 예전에 얘기했나?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야 너네 근해 공식 언제 배우냐? 수학 근해 공식. 중학교? 중3 때 배워? 중2 때 아니고? 중3 때 그때 근해 공식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거 유도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 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지. 중3 때 배우는 근해 공식이 고등학교 3학년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었어. 늘 1등급 나오는 친구였었어. 갑자기 수능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해 공식. 중학교 때 배웠거든. 수학을 늘 1등급 맞았던 녀석이고.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문제를 풀다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물가물해. 자꾸 생각이 안 나. 넘어가면 되잖아. 못 넘어가는 거야. 풀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재수했어요. 실학년. 그러니까 암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야. 해봤자.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자고. 자, 속력이라는 개념 볼게요. 좀 이따가 적어도 돼요. 이거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력이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 다음에 시간당 이동거리, 어떤 시간 동안 이동거리,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다시 뭐라고요?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라는 뜻은 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또는 시간당 이동거리 다 같은 말이라고요. 됐지? 그런데 여기 있는 시간하고 이동거리 두 개의 값을 비교하면은 니네가 국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봐. 시간이 기준이 되는 값이야?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는 값이야? 잘 읽어보니까 어떤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어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당 이동거리, 어떤 값이 두 개 중에서 기준이 됩니까? 이게 어려우면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못합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시간이 기준이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기준이야. 그리고 얘는 단순히 이거에 따른 비교하는 거야. 비교값이에요. 비교값.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네 초등학교 때 배웠어. 5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야. 분수 언제 배우나?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 배우나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선생님 한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분수의 개념을? 아닌가? 아무튼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값이 분모로 갑니까? 분자로 갑니까? 당연히 분모로 가죠.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기준이 되는 값이니까 분모로 가서 시간 동안에 비교 대상이 되는 이 값은 변하는 값이니까 이동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값이 자꾸 변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준이 되는 값이니까 얘를 단위 시간이라고 해서 얘를 1, 숫자 1로 기준을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몇 초가 되든 간에 10초가 되든 100초가 되든 100만 초가 되든 간에 그 초를 어떻게 하라고? 1로 만들려고. 1로. 그게 속력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3초 동안에 30m를 이동했대.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니? 그냥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3분의 30에서 10이요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렇지? 그러지 말라고요.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비례식입니다. 3초라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려고요? 1로 만든다면은 1초 동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몇 미터를 이동하느냐? 10m 이동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갖고 가요. 다시 갑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거는 없어요. 지우세요. 왜 안 지워집니까? 공식을 자꾸 외우지 말라고. 거속시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하라고요. 속력이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 단위라는 게 1이라는 숫자고 1초 일반적으로 초를 많이 사용하니까 1초 또는 1분 또는 1시간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럴 때 이동거리가 몇 미터가 되느냐라는 걸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50초 동안에 500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50분에 500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50이라는 숫자를 얼마로 만들면 1초로 만들면 얘는 얼마냐. 이게 뭐라고요.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속력의 개념이라고요. 몇 미터? 안 됩니까?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죠. 10m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나타내면은 어떻게 나타내나? 이번에 단위를 내가 써볼게. 단위.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했어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초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컨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야?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 10m를 이동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라는 개념, 얘는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3m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4m로 바꿀까요? 그냥 4m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직각 방향으로 3m를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7m입니다. 이동거리는 뭐 어떤 개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것이 속력의 개념이지 속력의 개념을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됐죠? 얘를 이제 문자로 나타내잖아. 이렇게 써놓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못 알아먹어.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냐면 속력을 우리가 V라고 쓴 데 있죠. V. 그리고 시간이 기준이니까 분모로 가서 시간당 타임 분의 이동거리는 S라고 쓴 데 있죠. S. 이렇게 씁니다. V는 T분의 S. 이렇게 써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도 알아보고요. 미국 사람도 알아보고요. 영국 사람도 알아보고 일본 사람도 알아보고 다 알아봅니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속도라는 개념 갖고 속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일상생활에서나 똑같죠. 요거는 속력과 속도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속도는 뭐냐면 일단 시간이 기준이야. 그 시간을 1로 만들어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똑같아요. 단위 시간 동안에 또는 단위 시간에 따른 또는 단위 시간 당 변이라고 하잖아요. 변이. 요게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약자입니다. 약자. 여러분 약자 많이 좋아하잖아. 약자. 뭐의 약자냐면 위치 변화라는 개념의 약자예요. 위치가 변하는 걸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위치 변화. 위치 변화. 무슨 얘기냐? 이동거리는 7m였지만 변이로 따진다면 얘를 변이로 따진다면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점과 끝점의 최단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몇 미터 나와요? 어린이들도 알잖아. 몇 미터니? 5미터가 나오지. 삼각형 아니야 이거? 맞지? 틀린 거 아니지? 그렇죠? 알죠? 그래서 변이로 한다면 얘는 5m가 되는 거예요. 5m. 이동거리는 7m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미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다 경로를 전부 다 재는 거야. 이게 바로 이동거리고요. 변이라고 한다면은 변이는 뭐라고요? 시작점과 끝점의 최단거리. 위치가 변한 거는 요만큼 변했으니까 변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속력이라는 개념이 속력으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속력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라고 할까요? 7초로 할까요? 그냥 그래 7초로 갑시다. 7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속력은 이동 거리니까 7m를 이동했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속력은 1m/s가 되죠. 7초를 1로 만들었을 때 몇 미터를 갔느냐 이런 뜻입니다. 쉽죠?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만약에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7초 동안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그때는 7분의 7 하면 안 된다고요. 시간을 1로 만드는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기서는 변이를 따져야 되니까 이 변이 위치 변화는 5m가 되죠. 5m. 그러면 7분의 5m/s죠. 과학에서는 이렇게 분수로 잘 안 나타납니다. 다 약분해서 소수점. 다 나누기 해서 소수점으로 나타내요. 그럼 5 나누기 7을 7, 7, 49. 안 떨어지네. 7, 7이 7은 7. 안 떨어지네. 30. 7, 7, 7, 7, 7, 7, 4, 7, 7, 3, 20, 7, 4, 28. 안 떨어지네. 흘렀네. 그러면 약 0.7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분수는 잘 답을 안 써요. 이렇게 속도하고 변이, 속력과 다르다는 개념. 왜? 변이라는 개념 때문에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속력을 낮춰라 또는 속도를 낮춰라 다 똑같이 사용하죠. 자동차의 계기판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계기판에 있는 것을 속도계라고 부르지. 그렇지? 속력계라고 안 하지. 근데 그게 틀린 개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속도계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갑니다. 속력에는 없는데 속도에는 있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동 거리와 변이라는 게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시간은 똑같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속도에는 플러스해서 방향의 개념이 더 들어갑니다. 방향.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공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얘가 2m/s로 이동한대요. 그럼 벌써 생각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단순히 2m/s 하지 말고 1초 동안에 2m를 이동하는 거다라고. 1초 동안에 2m 어느 정도 알잖아요. 선생님 키가 한 2m 조금 안 되니까 한 이 정도 길이를 이동한다. 1초 동안 짝짝 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1초 동안에 2m를 이동하는 이런 빠르기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라는 얘기야. 항상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공이 왼쪽 방향으로 똑같이 2m/s로 갑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야. 됐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2m/s가 돼요. 방향이 있어요. 정확히 나름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나는 왼쪽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요. 왼쪽을 플러스로 잡을래요. 그럼 오른쪽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공을 만약에 얘를 속도의 개념으로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방향의 개념이 됩니다. 아,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물리학에는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는 이런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야? 가속도도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겠네. 그러니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얘기야. 항상 방향의 개념이 있으니까. 가속도, 속도 똑같은 속도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속력은 방향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방향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유식한 말로 적지는 않을 거예요. 방향의 개념이 없는 질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 그러고요. 방향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속도, 가속도 뒤에 나가서 배울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해요. 벡터량. 힘을 뱉어봐. 벡터. 그러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날아가잖아.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처럼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많이 잡습니다. 오른쪽 플러스.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속도가 있구나. 이걸 왜 잘 알아둬야 되냐면 뒤에 가서 하는데 어떤 공이 벽을 튕겨가지고 나올 때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 공이 뭐 3m/s로 가고 있어요.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합시다. 뭐라고 이거는? 1초 동안에 3m를 이동하는 빠르기다. 상상을 하세요. 1초에 3m. 상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3m면 여기서 저까지 정도 되겠네? 1초 동안에 가는 빠르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요. 근데 이 공이 벽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튕겨 나올 때 만약에 2m/s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는 속도니까 플러스 3m/s면 얘는 마이너스 2m/s인데 그냥 쓸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뭔 얘기인지?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실수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적습니다. 적으면서 계속 얘기를 들으세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문자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겠어? 똑같죠. 이렇게 없죠. 속도 보이는 시간에 따른 이 변이. 얘는 변이. 좀 차이를 두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화살표를 얹기도 해요. 원래는 화살표를 얹으면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는 거야. 변이도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속도니까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위에 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략하니까 안 썼어요. 쓰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세요. 속력은 뭐 다른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 속도는 다른 시간 동안에 뭐라고요? 변이는 위치 변화다. 그런데 다르다. 개념이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혼용해서 쓰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속도는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니까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도 있잖아. 플러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도 있잖아. 여기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고 속력과 속도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얼마나 남았나? 괜찮네. 단순히 뺏기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라고. 다른 거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속력의 개념과 속도의 개념 두 개만 얘기한 거야 내가. 속력과 속도의 개념. 속력은 단위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속도는 단위 시간에 따른 변이, 위치 변화구나. 근데 속도는 특이하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래 라고 하거든요. 문자가 나타날 때는 V는 T분의 X에 나타나지만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비례식으로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포인트. 요게 오늘 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프리민터니까 이렇게 미리 하는 거지.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미리 하지 못해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 받았어요. 왜냐? 유튜브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100명이 학생도 선택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마치 1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수업. 자, 되나요? 지워 될까요? 거소시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뭐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폭력이 뭐냐? 단위 시간 동안에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계속. 가속도도 내가 물어볼 겁니다. 이제 가속도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가속도. 얘는 도저히 못 찍겠다. 못 찍을 것 같은데? 치우지 말지 뭐. 자. 세 번째. 마찬가지야. 쓰는 순간, 이거는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속도니까. 속도인데 가가 뭐야? 더할 같지 아니야. 더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가속도는 마찬가지 뭐냐라고 물었어요. 누가? 그러면은 무조건 단위 시간 동안에 이게 딱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냥 자다가도 누가 물었어 그러면 가속도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에 하고 나서 생각하세요. 항상 물리에서 뭘 물었습니다. 역학에서 뭘 물었어요. 그 개념이 뭐냐 물었어.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하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값이다. 요 동안에 얼마나 속도가 더해졌느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봐봐. 어떤 공이 이동하는데 이쪽으로 얘가 처음에 3m/s로 이동하더래요. 그럼 머릿속에 뭐라고? 1초 동안 3m 이동하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1초 동안에 3m 이동하는 이런 공인데 얘가 5m/s가 되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뭘 생각하? 얘는 1초 동안에 5m 이동하는 빠르기로 바뀌었어. 더 빨라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하고 그냥 3에서 5니까 이 빨라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다시 1초 동안에 3m를 이동하는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아요. 그러다가 1초 동안에 5m를 이동한대. 그래. 1초 동안 5m 이동하니까 훨씬 더 빨라졌네. 그 전에 1초 동안에 3m밖에 못 갔던 애가 이제는 5m를 가니까 2m가 더 빨라졌네. 근데 어느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 빨라졌다고요? 2m 빨라졌다. 그래서 2m/s가 2m/s만큼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를 물리적으로 쓰는 방법에서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2m/s가 빨라진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3에서 5니까 그렇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5에서 3을 뺐지?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속도. 속도. 뭐라고?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라는 걸 따진다고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맞잖아. 아니 3에서 5가 됐어. 5에서 3 뺐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냈잖아. 2m/s 빨라졌다고. 됐죠? 요거를 유식한 말로 어떻게 쓰냐면 좀 전에 봐봐봐. 5에서 3 뺐지.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잖아. 맞지? 낮은 속도에서 처음.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면은 변화량이 나와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돼. 선생님 그럼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뺐는데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그런 거 말려고 알까요? 그냥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 낮은 속도가 더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낮은 속도 더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죠. 왜? 가속도니까. 얘는 방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라고 했죠. 속도는 기본적으로. 요걸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 사람밖에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낮은 속도를 그냥 V라고 하면요. 처음 속도를 V0라고 해요. 0초일 때 속도란 뜻으로. 이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또는 뭐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문자로. 다 알아보려고. 일반적으로는 낮은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처음 속도를 그냥 V0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를 더 간단하게 쓰면은 델타라는 표현을 써요. 델타. 델타가 뭔지 기억납니까? 변화라는 얘기를 할 때 그리스어로 델타 대문자로 이렇게 쓴다고요. 델타 V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속도 변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이렇게 써놓으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알아보고요. 미국 사람도 알아보고요. 우간다 사람들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됐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지. 낮은 속도 표현 방법, 처음 속도 표현 방법,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어떤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그럼 가속도는 A라고 쓰면 됐잖아. A. 한번 해볼까 그러면? 가속도는 A는 단위 시간 동안의 시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분모로 가야죠. 그거 분해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요게 가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 자꾸 이런 거 써놓으면 수식을 자꾸 써놓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해요. 다 외워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A라고요. 엑셀레이션이라고 A라고. A 써놓고 A는 시간분의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라는 이 말을 단순하게 문자로 쓰면은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러분들 필기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게 힘들면은 이렇게 쓰는 게 힘들면은 그냥 V라고 작게 써놔요. 괜찮아요. 됐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는 표기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고요. 가속도로 딱 하면 무슨 얘기라고 생각해야 되냐고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가속도의 개념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내가 단위를 써볼게요. 단위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왜 나왔는지 볼게. 볼래? 시간의 단위는 뭘 씁니까? 어린 여러분들 빨리 눈 알이 있으면 빨리 불러보세요. 절대 안 죽이지 않니?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로 쓰지. S, 세컨드. 초.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뭘 씁니까? 속도가 변화를 얼마 했는지 관계없잖아. 그냥 속도의 단위만 생각하면 되잖아. 미터 퍼 세컨드를 쓰죠. 번분수예요. 이거 번분수. 여기 일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아요? 뭔지?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볼까요? 3분의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얼마? 딱 걸렸다 주어야. 얼마? 그렇죠. 모르는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알죠? 그래요. 당황해서 처음에 이렇게 뺐잖아. 이게 생각되는 거. 마찬가지야. 단위 또한 똑같이 조합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되는 거니까 세크 제곱분의 미터 이렇게 나오지. 이거 바로 뭐야? 미터 퍼 세크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위는 이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는 단위는 정자처럼 쓴다고 해요. 정자처럼. 기울임체를 안 쓰고.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거구나. 그러면 자 이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뒤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봤잖아. 지구 중력 가속도로 해서 9.8m/s 제곱이라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돼. 한번 해볼까? 9.8m/s 제곱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다고요? 9.8m/s가 변하면은 이렇게 써준다고요.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요걸 이렇게 알려주거든. 9.8m/s 제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1초 동안에 9.8m/s가 변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다. 다시 9.8m/s 제곱은 무슨 뜻이냐면 1초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9.8m/s 속도가 변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거든. 근데 이게 1줄이 되고 2줄이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시 9.8m/s 제곱은 무슨 뜻이라고요? 해석을 하면 1초 동안에 9.8m/s 속도가 변하면은 이렇게 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1초 동안에 20m/s가 20m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20m/s가 속도 변하면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공식을 신나게 외우면 뭐하냐? 신나게 외우면 뭐해? 이거의 의미 또한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중에 문제 볼 때 접목을 못하고 공식에 대입하려고 막 어머 이러다가 다 볼이 나가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수학은 그래도 공식 외우면 풀리는데요. 그 기본 문제만 풀리지 어려운 문제가 풀려? 공식 외운다고? 안 풀리잖아. 다들 경험했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다시 뭐라고? 1초 동안에 9.8m/s 속도가 변하면은 속력도 아니에요. 속도입니다. 1초 동안에 9.8m/s가 속도가 변하면은 9.8m/s 제곱이라고 씁니다. 내가 이거는 일부러 안 적잖아. 왜? 적으면 외울까? 외우지 말고 생각하라고요. 이 말은 1초 동안에 9.8m/s 속력 속도가 변하면은 9.8m/s 제곱을 쓰는구나. 내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9.8m/s 제곱이 바로 뭐냐면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많이 나와. 너네 9.8mh가 배운 적 있지? 이거 보고 9.8m 그러지 말라고요. 요거는 질량의 m이고요. 얘는 높이, 하이트, 높이의 h입니다. 9.8mh 많이 들어봤잖아. 많이 했잖아. 9.8을 뭐라 그러냐면 중력 가속도로 해서 9.8m/s 제곱인데 얘를 쓴 거야. 단위를 생각해서. 그래서 얘를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이 그래비티거든. G라고 약자로 많이 쓸 거예요. G. 요걸 바꾸면 이제는 공식이 mgh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배울 때 mgh. 아무튼 G는 9.8이라는 의미구나. 9.8m/s 제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해야지? 지금 요거를 바로 적어봐. 가속도 개념을 적고요. 그 다음에 9.8m/s 제곱의 뜻을 밑에다가 적으시오. 시작. 바로 시험 보는 거야. 바로 깜짝 시험.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자꾸 몰라. 힘들어해. 저거만 알면은 중력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9.8m/s 제곱의 뜻을 이걸 써놓고 밑에다 적어보세요. 또 기억 안 나는 친구 분명히 있을걸? 눈으로 한번 다 볼까?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또 중간에 꺼지면 안 되니까. 9.8m/s 제곱. 뭐라고? 9.8m/s 제곱이라는 뜻이 1초 동안에 속도가 9.8m/s가 변하면은 말하는 게 그런 뜻이 9.8m/s 제곱이다. 1초 동안에 속도가 9.8m/s가 변해야 돼. 9.8m/s가 변해. 얘 또한 물론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벡터량이라는 뜻이에요. 유식한 말로는. 그러니까 가속도도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고요.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거든요. 9.8m/s 제곱의 뜻을 정확하게 적으라고요. 이거를 1초 동안 속도가 9.8m/s 변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9.8m/s 제곱이라고 간단하게 쓰는 거라고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다시 또 강조합니다. 1초 동안에 9.8m/s 속도가 변하면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봐봐. 3월달에 딱 봐봐. 또 윈터도 좀 봐봐 한번. 다시 물어보잖아. 그러면 아주 풀먹은 벙어리가 돼요. 미쳐버려. 선생님 요거를 가르쳐주는 게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이거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2학년, 3학년 2년 내내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지나가서 고1 같아서 물어보잖아. 또 뭐라는지 알아? 1초 동안에 9.8m 가는 거예요. 이지랄해요. 9.8m라고 얘기했냐? 아니지. 9.8. 야 1초 동안에 9.8m 가는 건 뭔데? 어떻게 써야 돼? 9.8m/s라고 써야지. 맞지? 이게 1초 동안에 9.8m 가는 거 아니야.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9.8m/s가 변해야 된다고요. 속도가. 됐죠? 프리인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선택받은 거예요. 100명은. 그래. 그럼 봐봐봐. 좀 전에 내가 3m/s로 운동하는 물체. 정자체로 써야지. 천천히.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똑같은 물체입니다. 크게 똑같아요. 달라 보이나요? 달라 보여? 같아 보여? 같아 보여? 고맙다. 그래요? 똑같은 물체예요. 이 똑같은 물체가 5m/s로 갑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2m/s 2m/s 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돼요. 다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1초 동안에 2m/s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완벽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번엔 이 3m/s로 가던 물체가 왜 갑자기 5m/s로 빨라졌느냐? Why? 빨라진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 선생님, 왜 빨라졌을까? 3m/s로 가다가 5m/s가 되었대요. 왜 빨라졌을까? 왜? 뭐 때문에? 3m/s로 가는데 갑자기 5m/s로 빨라졌대. 왜 빨라졌을까요? 3m/s로 가다가 왠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마이너스 3m/s가 되겠네요. 아무튼 3m/s로 가다가 5m/s가 되었대요. 빨라졌대요. 왜 빨라졌어요? 뭘 주니까? 뒤통수를 때리니까? 아니죠. 뭘 주니까? 그래, 힘을 주니까. 힘 때문에. 힘 때문에 빨라진 거예요. 힘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F라고 써요. 폴스야. 속도가 빨라진 것은 힘 때문이다. 좋다. 이번에 3m/s로 가다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1m/s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그냥 이 그리면 큰일 나죠. 방향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가속도로 하니까 뭔가 좀 말이 하기 그래요. 왜? 그랬더니까 얘는 속도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감속도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감속도. 왜 우리 차 운전하다 보면 감속하세요 이런 편말이 보이잖아. 맞지? 감속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언어야. 물리에서는 감속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감속도라는 개념 아예 없어요. 얘도 가속도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얘도 가속도야. 느려져도 가속도야. 빨라지는 것만 가속도가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 힌트 보이잖아. 뭐? 힌트 보이잖아. 뭐 때문에? 역경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요? 얘 때문에. 자, 뭐 때문에? 방향 때문이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으면 얘도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가 느려져도 뭐라고요? 가속도 얼마? 힌트 다 줬잖아 지금 한 거 다. 얼마? 어린 여러분들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얼마입니까? 얘들아?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나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괜찮다고요. 쓰라고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알겠나요? 뭔 얘기인지? 물리에서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물리에서는 쓰라고요. 물리에서는 감속도 개념은 없다. 다시. 물리에서는 감속도도 가속도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물리는 절대로 감속도라는 개념은 없고요. 이것 또한 뭐라고요? 가속도라고요. 근데 이 가속도가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힘 때문에.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힘. force. 가속도는 acceleration. A라고 써요. A.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부터는 힘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힘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항상 이 단위라는 개념이, 단위가 힘의 단위는 뭡니까? 뉴턴 할아버지, 돌아가신 뉴턴 할아버지 업적을 길고자 해서 뉴턴이라고 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힘이 만약에 30뉴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30뉴턴만큼의 어떤 힘이 작용하면은 여기에 따른 뭐가 생긴다고요? 항상 가속도가 생긴다. 또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가속도가 얼마든 간에 0만 아니면 돼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관계가 없어요. 그럼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생겼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힘 하면은 항상 뭐라고요? 가속도를 떠올리라고. 가속도가 생긴 이유는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힘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힘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뭐라고요? 얘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겠구나. 가속도가 있으면은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겼구나. 그 힘을 가한 방향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가속도가 생기는. 속도가 느려져도 가속도 하면 그래 얘기했잖아. 감속이 돼도 가속도 운동이야. 감속이 돼도 가속도 운동. 힘 하면은 항상 가속도를 생각하라. 가속도 하면 힘을 떠올려. 두 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실이면 바늘이야. 바늘이면 실이고요. 그런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고요? 힘 하면은 가속도. 가속도 하면 힘 떠올리라. 항상 머릿속에 힘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힘이 있습니다. F면 가속도를 떠올리고, 가속도면 힘 때문에 생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 오늘 집에 가서도 기억하는 힘 하면 뭐라고요? 가속도를 떠올리고요. 그래요. 가속도 하면 힘을 떠올리라고요. 힘이라 하면 뭐라고요? 가속도를 떠올리고요. 머릿속에. 가속도는 왜 생겼다고요? 힘 때문에 생겼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 나중에 지울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는 절대 못 지우겠죠. 이건 모르겠지 아무도. 힘하면 가속도. 그래요. 가속도 하면 힘. 그래요. 절대 이건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CCTV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어디다 적어놓으면 될까요? 저기 자체에다 써놓으면 되는데 아쉽다. 보면서 FA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F는 M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나옵니다. 어떤 물체든 간에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잖아. 그래서 힘하면은 질량하고 가속도에 비례하는. 또 밑으로 가지 마세요. 질량입니다. 이거는 mass의 약자 질량, mass, force, acceleration 이런 게 나온 거야. F는 MA라고 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 힘하면 가속도, 힘하면 가속도, 힘하면 가속도. 안 지울게요. 놔둘게요. 가만히. 이것도 안 지울게요. 다음 시간까지 있는가 보자 한번. 힘하면 가속도, 힘하면 가속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쫙 읽어보는데 갑자기 가속도가 뭐 3m/s 제곱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머릿속에 뭐 1초 동안에 3m/s 속도가 변했구나. 근데 그 변한 이유가 뭐야? 1초 동안에 왜 3m/s가 변했어? 1초 동안에 자꾸 3m/s가 자꾸 더해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왜 변했어? 힘 때문에. 알겠나요? 그러면 이거 못 지우겠다. 이걸 지울게요. 이걸 봅시다. 어떤 물체가 속도가 또는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빨라지느냐라는 말을 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돼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는 속도가 속력이 빨라지면 하나 느려져요. 하나는 느려집니다. 왜 느려집니까?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속도가 왜 빨라집니까? 속도는 왜 느려집니까? 아니 속도가 빨라지면 그냥 빨라지는 거고요. 속도가 느려지면 그냥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속도가 왜 빨라지냐면 빨라지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까 내가 보여줬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빨라지게 하려면 뒤에서 힘을 주면 돼요. 그럼 빨라지지.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잡아당겨. 뒤에서 힘을 주면 돼요. 그럼 느려지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 얘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알아요. 왜 빨라지냐 말이야. 미치겠지. 아니 속도가 그냥 빨라지는 건데. 그래 이건 알아. 지구가 잡아당기니까요. 그래. 지구 중력 때문에 빨라지는 거야. 맞지? 그럼 지구 중력 때문에 빨라진다. 그럼 지구가 중력 때문에 빨라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얘는 느려지잖아. 다시 지구 중력 때문에 빨라진다고 얘기했어. 좋아. 근데 얘는 속도가 느려지잖아.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럼 정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지구 중력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왜? 얘는 느려지니까. 안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알죠? 왜 빨라질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자, 봐봐봐. 운동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지. 맞지? 운동하는 방향이 분명히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뭐라고? 두 글자로 중력. 중력도 아래쪽이야. 뭐야? 같은 방향이네. 빨라지는 거야. 하지만 얘는 봐봐. 운동하는 방향은 위쪽이지. 하지만 지구 중력 방향은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잖아. 반대 방향이네. 그러니까 느려지네.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느려지는 거예요.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어놓냐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 한마디로 일치하면은 빨라진다. 그 다음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다? 반대면은 느려진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비껴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깊게 갔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면 속력이 빨라져. 또 빨라지는 거구나. 그렇구나. 느려지는 이유는 운동하는 방향하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 적어야 되는 거야. 외우면 안 돼요. 운동하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면 일치하지 않으면 반대면 느려지는 거구나. 그래, 그럴 수밖에 없네. 당연시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역학 시스템의 시발점이에요. 이걸 알아둬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나요? 이 중에서? 응?
좀 전에 내가 들었던 예시 보면은 처음에 3m/s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정말 순간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라고? 1초 동안에 3m를 이동하는 거야. 상상하세요. 1초 동안에 3m. 빠르네. 나는 1초 동안에 얼마나 갈까? 3m는 못 갈 것 같은데 걸어가면 뛰어가야지 1초에 3m인데 맞지? 1초에 3m를 가는 이런 빠르게 가는 물체가 얼마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1m/s 정말 순간 뭐라고요? 1초 동안에 1m를 가는 거야. 바꿀까요? NG. 자, 5m로 바꿀게요. 5m/s로. 그러면 1초 동안에 5m 더 빨라졌네. 가속도가 생겼네.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겠지? 그치? 2m/s. 2m/s 제곱이라고 쓴다고요. 뭐를? 가속도를. 그럼 가속도 하면 네, 가속도 하면 힘. 떠올리라고. 힘. 힘이 작용했어. 그런데 어떻게 작용했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빨라지지. 맞죠? 오케이. 또 갑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애가 갑자기 1m/s로 그럼 얘는 다시 뭐라고? 1초 동안에 1m밖에 이동을 못해. 이렇게 1초에 짝짝할 때 1m. 나는 느려졌네? 얼마만큼 느려졌어요? 여기서는 4m/s 4m/s 제곱으로 마이너스 3m/s가 되는 거예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 되니까. 가속도가 이렇게 됐다. 첫 번째 가속도는 1이라고 얘를 2라고 할게요. 그냥 구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서 또는 문자를 써서 A, B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야.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됐대.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어. 느려졌네. 왜 느려졌지? 가속도가 작용했으니까 무조건 가속도는 힘이 작용해서 그래. 근데 왜 느려졌을까?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은 어디로? 왼쪽으로 작용했으니까 느려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학생하고 그냥 단순히 보면서 공식에 대비해서 얼마 구하는 학생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공식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대입만 해서 문제 풀려는 학생들은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장담해. 그런 친구 6등급 절대 못 나옵니다. 어쩌다가 운빨로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개념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떤 개념이 하나가 나오면 단위가 나왔다. 1초 동안에 3m 빠르다. 1초에 3m를 가는 빠르게. 그 다음에 5m/s도 1초에 5m 만에 빨라졌네. 왜 빨라졌지? 힘이 작용해서 그래. 가속도가 생겼어. 힘하면 가속도야. 그래. 이거는 뭐 사실 외워도 돼요. 힘하면 가속도. 그게 힘 때문에 생겼어. 근데 왜 빨라졌어? 힘의 방향. 운동하는 방향. 힘의 방향이 작용했어.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속도가 빨라졌죠. 그럼 5m/s 가라. 1m/s 됐다. 속도가 늘어졌어. 왜 늘어졌지? 가속도가 힘 때문에 가속도가 작용한 거야.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생긴 거야.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서 늘어졌다고?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속도가 늘어졌구나. 됐나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속 말로만 신나게 설명하면은 그림 그려서 신나게 설명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적을 거 적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한 템포 끊을게요.